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AEK 라르나카 포메이션은 4-3-3이며 앙기엘 스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력을 활용해 공간을 흔들며 압박을 회피할 때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위협을 만든다. 이바노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어 세컨드볼 연결을 책임지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도 안정적이다. 폰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맡아 공격 전개 속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다. 1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심리적 우위가 강하다. 특히 후반부의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 라르나카 특유의 짧은 패스 전환과 세컨드볼 집요함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브람 포메이션은 4-3-3이며 매그너스는 제공권과 대인마킹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원정에서는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는 편이다. 마티세는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이 위협적이나 압박 강도가 높은 원정 환경에서는 볼터치가 거칠어지는 단점이 드러난다. 콤비그는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으나 압박을 당하면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이 있다. 브라는 1차전 승리로 자신감은 있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후반 체력 저하로 공간을 쉽게 내줄 수 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전방으로 직선적인 패스를 시도하다가 차단당하면 곧바로 위기 상황으로 전환되는 취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전방 압박과 빠른 스프린트로 강하게 밀어붙이며 기세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노린다. 라르나카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응집력을 끌어올리며 브란의 전개를 초반부터 흔들 수 있다. 브란은 1차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와 템포 전환이 불안정하다. 이번 경기는 라르나카가 홈의 이점을 활용해 승부의 균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카라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쿤자데는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에서 위협을 극대화한다. 레안드로 안드라데는 중원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전방으로 패스를 투입하며 역습 전환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KD 보르헤스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크로스와 연계를 시도해 공격 패턴을 다변화한다. 카라바흐는 1차전에서 3-1로 승리하며 우위를 확인했고 홈에서는 압박과 속도 전환을 더욱 과감히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체 카드 활용과 체력 분배에서 여유를 보이며 경기 후반 뒷공간 공략을 집요하게 이어갈 수 있는 팀이다. 원정팀 페렌츠바로스 포메이션은 3-5-2이며 바르가는 폭발적인 순간 스프린트와 골 결정력으로 전방 압박을 주도한다. 조셉은 측면 돌파와 컷백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압박을 받으면 볼 소유가 불안정하다. 카니초프스키는 중원에서 연결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템포 유지가 어렵다. 페렌츠바로스는 공격적인 의지를 보이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후반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측면과 중앙에서 간격 붕괴가 심화되어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카라바흐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속도 전환을 더욱 끌어올리며 페렌츠바로스를 압박할 것이다. 반면 페렌츠바로스는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전환 지연으로 실점 가능성을 막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카라바흐가 홈의 강세와 완성된 역습 구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코펜하겐 포메이션은 4-4-1-1이다. 무코코는 박스 안 짧은 스텝과 타이밍으로 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엘류누시는 측면 돌파 후 커싱과 라인 브레이킹 패스로 마무리 연결을 견인한다. 레라고는 전방 압박 유도 후 세컨드볼을 빠르게 점유하며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린다. 홈에서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가 동시 상승해 중원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1차전 1대1 경험은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초반부터 전개 속도를 높일 동력이 된다. 원정팀 바젤 포메이션은 4-3-3이다. 케빈은 뒷공간 침투와 세컨드볼 마무리에서 위협적이나 결정력 기복이 존재한다. 호텔로는 속도를 활용한 측면 돌파가 강점이나 압박 밀도가 높아지면 고립 위험이 커진다. 샤키리는 킥 퀄리티와 중거리에서 위협적이나 후반 체력 저하 시 영향력이 급감한다.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 노출 빈도가 높다. 초반부터 압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세컨드볼을 꾸준히 회수하는 쪽이 코펜하겐이다. 바젤은 샤키리의 한방 변수는 있으나 후반 체력 하락 구간에서 수비 간격이 무너질 소지가 크다. 홈의 심리 전술 우위가 누적되면 코펜하겐이 후반에 격차를 벌릴 공산이 크다. 홈팀 벤피카 포메이션은 4-4-2이며 파블리디스는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정확한 슈팅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득점 루트를 열어줄 수 있다. 오울스네스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과 볼 전개를 담당하며 강한 압박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패스로 위기를 벗겨내는 힘이 있다.
리오스는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루트에 다양성을 더하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한다. 1차전에서 무득점으로 막히긴 했지만 원정 피로를 해소한 뒤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 전개와 전방 침투가 더욱 매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의 빠른 압박을 유연하게 돌파하며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원정팀 페네르바체 포메이션은 4-4-2이며 엔 네시리는 제공권 장악과 박스 안 마무리에 특화된 자원으로 공중볼 싸움에서 위협적이다. 브라운은 측면 스피드와 돌파에서 강점을 보이며 크로스 타이밍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한다. 프레드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장시간 고강도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누적될 경우 경기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 무승부로 끝났던 1차전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전술적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으며 홈의 열기만으로는 안정적인 전개를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수비 전환에서 간격이 벌어질 경우 벤피카의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벤피카는 홈의 안정된 흐름과 전술적 응집력을 무기로 1차전 무승부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다. 페네르바체는 원정에서 체력 부담과 전개 흔들림으로 인해 강한 압박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벤피카가 홈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클럽 브리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촐리스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커신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돌파와 마무리를 동시에 노린다. 베르망은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패스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상대 압박을 등지고 세컨드볼을 동료에게 연결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바나케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1차전에서도 중원 지배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했다. 브리에는 홈의 이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고 압박 전환 속에서 빠른 측면 공격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1차전 3대1 승리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다시 한번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원정팀 레인저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드세르는 침투와 컷백 타이밍으로 압박 뒤 빠른 찬스를 만드는 유형이다. 앤트맨은 순간적인 가속과 직선적인 돌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경기력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디오만데는 제공권과 연계에 강하지만 중원과 측면에서 지원 속도가 늦어지면 고립되는 문제가 반복된다. 레인저스는 원정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중원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 세컨드볼 장악에서 밀리며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누적되면 클럽 브리에의 빠른 측면 공격과 중원 압박에 쉽게 공간을 내줄 수 있다. 브리에는 1차전 3대1 승리로 전술적 우위를 입증했고 홈에서의 자신감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강한 압박과 중원 지배를 이어갈 수 있다. 레인저스는 원정 부담과 체력 누적 문제가 겹치며 전술적 완성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브리에가 홈 이점과 전술적 상성을 앞세워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셀타비고 이아고 아스파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원터치 연계와 박스 안 마무리 타이밍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다. 파블로 듀라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뒤 공간으로 파고드는 스프린트 능력이 좋아 직선 침투 위협을 만든다. 우고 소텔로는 빌드업 가담과 전환 속도에서 안정감을 주어 전방 압박 이후 재침투 루트를 열어준다. 팀 전체는 전환 속공 상황에서 빠른 간격 압축과 컷백 패턴으로 찬스를 창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원정팀 베티스 에르난데스는 타깃 플레이와 등지고 받는 볼 처리에 안정적이며 세컨드 볼 연결에서 기여도가 높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좌우 스위칭과 안쪽으로 접어드는 드리블 각도 변화로 측면 수비를 흔드는 유형이다. 로셀소는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 선택이 능숙하여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잇는다. 팀은 좌우 하프 스페이스로 볼을 당긴 뒤 크로스 컷백 이원화로 박스 침투를 노리는 전형적 패턴을 고수한다. 공격 전개는 활발하지만 변주가 적어 박스 안에서의 결말이 반복적으로 막힐 수 있다. 그래서 득점 간격이 좁은 채로 시간 소모가 길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은 세트피스나 실수 한 번이 판도를 가를 텐데 기본 흐름만 놓고 보면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타당하다.